안녕하세요. 청각재활연구소의 정가람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소리는 잘 들리지만 말소리는 똑똑하게 안 들리는 이유. 첫 번째는 신경세포의 손상, 두 번째는 청능재활훈련. 오늘은 세 번째, 청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센터에 오시면 청력평가를 해요. 이 청력평가를 제대로 잘 하셔야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이에 알맞은 소리 조정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청력평가를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경검사예요. 귓구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귓구멍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소리가 들어가는 경로니까 이 경로가 꽉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아무래도 덜 들리겠죠. 그래서 먼저 귓구멍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지까지 여러 명의 귓구멍을 봐왔는데 귀지로 꽉 막혀 계신 분도 계시고 벌레 들어가 계신 분은 한 분 딱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면봉이에요. 면봉. 귓방망이라고도 하고 손방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면봉 같은 경우에는 귓구멍에 손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빼갖고 손방망이를 보니까 앞에 나무 부분은 없고 손만 들어있더라고요. 귀는 의사쌤들도 얘기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0,000Hz까지 2만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250, 500, 1kg, 2kg, 4kg, 8kg 이렇게 6개의 주파수만 검사를 해요. 이 6개 주파수 안에 대부분의 어음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얼마만큼 듣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소리를 눌러야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해드려도 작은 소리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이러고 작은 소리 위주로 누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잘 못 누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기도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도 검사라고 해서 뼈로 소리를 듣는 부분을 검사를 해요. 검사가 끝나고 나면 난청의 정도나 난청의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난청의 정도는 난청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난청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냐 혼합성 난청이냐 아니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냐 이걸 구분을 하는 거죠. 전음성과 혼합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감각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경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음성과 혼합성보다는 보청기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음 분별력 검사를 해요. 어음 분별력 검사를 하면 말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검사가 씬 검사라고 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얼마나 잘 듣는지 그 검사를 해요. 이렇게 모든 청력평가가 끝나고 나면 내 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쁜지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청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의 보청기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럼 선택만 하시면 돼요. 참 쉽죠? 보청기 같은 경우에 제조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보청기는 회사별로 가격대별로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걸 잘하고 이 회사는 이걸 잘하고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 착용하실 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전음성, 같은 혼합, 같은 감각신경 그렇다고 해서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력 그래프도 다 달라요. 잘 듣는 소리, 잘 못 듣는 소리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력 평가를 하고 지금 보청기 하실 분한테 가장 알맞은 보청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보청기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방을 해드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평가를 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과정인데 검사를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의 수치와 실질적으로 보청기를 꼈을 때 들어가는
이 소리의 크기. 검사를 했을 때는 이만큼인데 실질적으로 보청기를 껴서 소리를 넣어드렸을 때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시리 측정기라고 있어요. 시리 측정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귀에 제대로 된 설정값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된다면 보청기를 끼고 재활이 들어가면 저희랑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청력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력평가에 따라서 보청기 효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불편하실 때마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처음에 평가를 잘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2번, 3번 계속 하니까 믿고 저희 센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청기를 착용을 하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청력평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청력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세포도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노화로 오는 거라 1년에 한 번씩 매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리 조정 받으셔야 되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정확한 소리 조정을 하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말소리가 똑똑하게 안 들리시는 이유. 첫 번째, 신경세포 손상이 된 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번째, 청능 재활. 재활 열심히 하시면 좋아져요. 그리고 3번째, 청력평가. 제대로 된 청력평가와 그리고 그에 알맞는 소리 조절을 하시게 되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는 잘 듣지만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안 들리는 이유 3번째, 청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번째, 환경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